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정부가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반기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어떻게 나라 돈을 쓰겠다, 지원 사업은 이렇게 할 거다 라는 것을 이제 밝힌 것인데, 이 내용이 되게 방대합니다. 그 방대한 내용 중에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된 내용만 뽑아서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꼭 보셔야 도움이 됩니다. 자,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입니다. 무조건 이제 공문 중심으로 가죠. 자, 7월 4일 오늘 발표를 했고요. 자, 정부는 7월 4일 2시에 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쉘라쉘라 나오고요. 자, 중요한 것만 보면 돼요. 나중에 제가 성장률과 물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내용은 연간 경제 정책 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다. 여기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게 경제 활력과 민생 경제 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공문 보면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내용만 또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민생경제 안정 와보겠습니다. 이거 공문이에요. 굉장히 방대합니다, 내용. 자, 무조건 공문주의죠. 자, 민생경제 안정에 쭉 내려보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죠? 중기 소상공인 등 대상 수도요금 감면 지원 추진한다. 23년도 한시적으로 추진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정부가 하반기에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는구나. 지원을 하는구나. 근데 이거는 이번 연도 한시적으로 하는구나. 자,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광역상수도요금 감면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에 이 소상공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 이거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 지원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일몰입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건데 이제 연장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자, 소상공인이고요. 내가 지금 임대인한테 있어. 그럼 임대인에게 나 임차료 인하해 주면 그 세제 지원 받은 거 있으시죠? 이거 원래 이번 연도에 끝나는데 이거 1년 더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해 보는 거죠. 이런 거 혹시 임대인이 알고 계시나?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임차료 인하하면 세제 지원 또 해준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죠. 물론 안 통하는 분들이 많겠죠, 임대인이. 하지만은 일단은 이미 이 세제 지원을 받으신 임대인들은 이게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와 법인세를 이제 공제 주다 보니까 임대인에게도 나쁘지 않아요. 이걸 또 활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래서 요런 거 임차인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소상공인 분들도. 그래서 요렇게 임대인에게 한번 던져보는 거, 요런 것도 요번에 이제 발표가 됐고요. 자, 가장 큰 소상공인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자생적 경쟁력 확충 지원, 요 발표인데, 일단은 경영 애로 해소 부분에서 부채 부담 경감, 이게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시죠? 새출발기금을 이제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 부채 경감을 해줍니다. 또한 부실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탕감까지 해주잖아요. 그래서 해당되신 분들은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새출발기금을 하신 분들은 이제는 부채가 탕감되거나 경감되다 보니까 도움이 된다고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출발기금에 들어가면은 나의 모든 신용거래는 이제 끊긴다는 게 문제죠. 어쨌든 간에 나는 그 빚에서 탈출하고 싶다 하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 조건이 뭐였냐 그러면 기존 코로나 피해 차주만을 지원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차주만이 새출발 기금의 요건이었는데 이걸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 지원 확대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코로나 직접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빚에 억눌리신 분들,
라고 본다 그러면 이 새출발 기금을 다시 한번 좀 알아보는 것도, 과거에는 해당자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요건이 완화한다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을 안 하시는 이유가 대부분이 이 새출발 기금을 받으면 그냥 나의 신용은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지원이 뭐냐면 세제 지원 예가 나오네요. 자,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 특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연장을 해준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부가세의 공제 특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1,000만 원 한도로 있었거든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장을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사실 피부로 못 느끼는데, 일단 세무사한테 여러분의 정보를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가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세무사들이 알아서 이거를 공제 특례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는 끝나는 거였는데 이제 연장이 됐다는 거. 그래서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실제 도움은 돼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제 지원은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그 실제적인 도움은 맞아요. 왜냐하면 부가세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게 세금 신고할 때만 느껴지니까. 어쨌든 간에 나쁘진 않습니다. 세제 지원. 그 다음에 매출 확충 가볼게요. 자,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 그래서 골목형 상점과 요건 완화. 근데 요거 참 좋아요. 제가 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되는 거. 그래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소상공인 분들이라든지 자영업자 분들이, 일반적인 소상공인 분들도 다 이 온누리 상품권의 그 사용처가 되기를 희망했었는데, 이번에 이 사용처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어요. 어디까지 확장해 줄지. 근데 일단은 방향성은 맞아 보입니다. 그죠? 이게 확대가 되면 온누리 상품권 풀면은요, 확실히 이제는 좀 매출은 늘어나요. 이거는 팩트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내 영업점이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없는 곳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사용처가 확대된다 그러면, 요건 완화가 된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넓혀줄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요식행위일지 그냥 발표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인 지원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이용자 편의 제공, 그래서 상품권 내 점포 위치 안내 할인 기능 추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끝이에요. 이 경쟁력 확충은 뭐냐면, 이거 뭐 있으니까 여기는 왜 설명 안 해요? 그럴 텐데, 과연 이거는 소상공인분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위챗페이라든지 유니온페이를 이제는 그 제로페이와 제휴를 맺어서,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 중국인들이라든지 동남아권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일단은 뭐 위챗페이라든지 유니온페이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알리페이와 알리페이 플러스, 아무튼간에 뭐 알리페이도 뭐 같이 쓰게끔 제휴를 맺으겠다 했는데, 이거는 사실 관광 쪽과 관련되신 분들만 하는 거죠.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그 도움은 별로 안 될 것 같고요. 민간 크라우드 펀딩을 개별 점포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골목상권 단위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글쎄요. 제가 웃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이거 다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건데, 벤처 마인드예요, 진짜. 벤처 마인드.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소상공인을 잘 모르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는 전통시장이나 공별상권 당에도 적용하겠다. 누가 합니까? 내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어떤 VC들이, 어떤 벤처 캐피탈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이걸 투자하겠습니까? 펀딩을 하겠어요. 이 크라우드 펀딩 안 한다고요. 전통시장 계시는 분들이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도 모르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골목상권에 계시는 분들이 이 크라우드 펀딩에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리워드 형식이거든요, 사실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진짜 그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눈에 띄는 거는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부채 경감이라든지 세제 지원이라든지 매출 확충 요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럼 이제 더 있느냐? 소상공인과 관련된 게 끝입니다. 없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예. 저는 이제 팩트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한번 더 찾아볼까요, 그러면? 자, 앞에 보시면 이런 것도 있네요.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노후 냉방기 교체라고 해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 이제는 냉방기라든지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이제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 많이 해당이 없거든요. 일단은 에너지와 관련된 건데 그 다음에 냉장고 문 닫기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유통마트 슈퍼마켓 가보면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인데 신선식품 넣으려고 이렇게 냉기가 위에서 떨어지는 거 그게 에너지 효율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문을 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일반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이게 그러면 뭐 딴 게 또 뭐가 있을까라고 또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아도 안 나옵니다.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 때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있어요. 핵심적인 거. 안 나온 게 뭐가 있죠? 안 나온 게? 그쵸,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예, 추경 얘기가 없어요.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추경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 빠져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좀 제가 느끼기에 정말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없는 건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없어요. 예,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별점 2에 하반기 정책 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책 과제가 쭉 나와 있어요. 보세요. 소상공인과 관련된 뭐가 있는지.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없어요. 이게 몇 개. 보세요. 수도요금 감면 이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많은데 없어. 임차로 인한 임대인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없어요. 진짜.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뭐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 개최해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쇼핑 숙박 지원 뭐 이런 숙박 지원 쿠폰 같은 경우는 이제 숙박업에 관련된 거고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을 늘려서 돈을 흐르게끔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 소상공인, 그러니까 전통 시장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필드에 계시는 생경 소상공인 분들하고는 또 거리가 멀거든요. 이게 여기에 입점했던 참여한 소상공인들한테 돈을 쓰는 거지. 이게 넓게 퍼지지가 않아요. 뭐 쇼핑을 뭐 하게끔 만들겠다는 거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예, 여기 보시면 새출발기금 요건 완화한다. 이거 언제예요? 예, 12월. 2023년도 12월 주요 과제에 새출발기금 완화. 요게 이제 12월 달에 가 있고, 뭐 결제 시스템 제휴 확대. 이것도 12월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끝이 없잖아요. 더 이상 57페이지잖아요. 이거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 많이 해보고 이제는 좀 이야기를 해본다 그러면 이 영상이 2번으로 끊어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은 요번에 나왔던 하반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상공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내일 아침에 제가 이제 올릴 건데 그거는 추경 얘기할 겁니다. 왜 추경이 없는지 추경이 왜 필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토대로 해서 추경의 내용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저는 무조건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된 얘기만 하잖아요. 안타깝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부족하다라는 게 정말 없어도 이렇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부분만 놓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다른 거 좋은 내용 많아요. 다른 거는요 진짜 좋은 내용 많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건 좀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하는구나 이런 내용도 되게 많고요. 뭐 여러 가지 발표한 거 보면은 방향성은 맞는데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였는데요. 그 물가 상승률 2.7%, 21개월 만에 2%대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물가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물론 기저효과는 있었습니다. 석유류 제품 때문에 기저효과는 있었는데, 기저효과는 확실히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물가 상승률 뭐 안심하긴 이르지만 그래도 이제는 2%대로 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저는. 예. 무슨 얘기냐면, 뭐 비판할 건 비판하고요, 평론할 건 평론을 해야죠. 그러니까 소상공인, 제가 뭐 이런 뉴스 가면은 이제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 제가 또 소상공인 얘기를 했습니다. 또 했는데, 그 무슨 말씀 드릴 수 있냐면, 할 말은 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정말 어려운데 너무 이렇게 관심 바뀐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로 뭐 만약에 정부 당국자가 보면 저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계속 집요해. 소상공인만 물고 늘어져. 저 사람은 소상공인만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얘기는 해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게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 옛날에 추경 들어갔을 때야 막 유튜버들이 막 소상공인 얘기하고 막 해도, 지금은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랄까요, 얄미워, 그런 사람들 보면. 예. 그러니까 저라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 소상공인,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공문을 52페이지를 싹 보는데, 야, 이게 진짜 소상공인 내용이 너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저라도 얘기를 해야, 나 답답해서 안 되겠어. 저라도 얘기를 해야지. 예. 그래서 내일은요, 제가 내일 아침에는 추경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이번에 추경 발표를 안 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좀 정리해봤거든요. 예. 그리고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물론 뭐 추경을 한다고 그래서 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하고 좀 얘기 좀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는 여기까지예요. 우리 하반기 경제 정책에서 나왔던 소상공인 얘기는 여기까지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여정 가족님 남아 계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돼서. 제가 잘하는 거 되게 칭찬 많이 하거든요. 정부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잘한 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칭찬 많이 하고 좋게 얘기하고, 제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저는. 근데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돼서 그 부분만 이제 따로 떼어넣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이 아쉽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야 변하죠. 계속 얘기를 해야 변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일관적이에요. 어디에 휩쓸리진 않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휩쓸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예나 지금이나 저 사람은 한결같아. 그래서 꾸준해. 저는 막 팍 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꾸준합니다. 아마 집요하게 느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저는 아주 끝까지 얘기할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도와줘야 된다. 왜?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계층 중에, 섹터 중에 한 섹터가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 내일 또 추경 얘기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이제는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힘내셔야 됩니다. 아시죠?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막 좌절해요, 그런 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이제 이 하반기 경제 정책이 나왔고, 여기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렸고, 정부가 한다고 하지만은 좀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고, 누군가는 얘기는 해야 바뀌니까, 누군가는 자꾸 얘기를 해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문제 의식을 느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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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정부가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나오는 것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각 지방단체에서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뭐 물가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물가가 2.7% 나왔다는 거는 물론 기저효과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물가가 어느 정도 다운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금리가 인상되면은 계속적으로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하나가 사라진 케이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경기가 이제는 빠르게 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뭐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고 조금 더 힘내시고, 여러분 힘내라고 이 방송하는 거지 그냥 팩트를 전달해야지만, 그러니까 오해하실까봐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를 알아야 내가 미래를 대비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뭐 정부를 뭐 일관적으로 비판한다든지 뭐 어렵다고 막 해서 위기를 조장하든,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팩트만 이제 말씀드려요. 그래야지만 미래를 준비하니까,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제가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네요. 자, 오늘도 우리 인사드리고요. 제 진심은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아실 겁니다. 늘 우리 같이 해왔으니까. 좋은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를 위해서 또 열심히 우리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